이전 신축이 추진되고 있는 서산중앙도서관 부지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근의 유흥시설이 밀집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서산시는 입지 전면 재검토에 나섰습니다. 예산군의 인구가 13개월 연속 증가해 지난달 말 기준 8만 1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내포 신도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전입 증가가 인구 유입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충남도가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차량용 반도체 세계 1위 기업과 손을 잡았습니다. 독일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와 협력해 신재생 에너지 수익 모델 구축에 나설 계획입니다. 태안 신진항에 계류 중인 어선에서 기름이 바다로 흘러나와 해경이 긴급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해경은 간조에 선체가 기울어지면서 연료가 역류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착공을 앞둔 서산중앙도서관 부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는 유흥가 근처이기 때문에 도서관이 들어서기에 적합하지가 않다는 건데요. 네, 또 도서관 건립으로 상권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도 생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호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20년 서산중앙도서관의 부지로 선정된 호수공원 인근 공터. 주민들의 생활권과 인접해 당시 4곳의 후보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입지 선정이 잘못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호수공원 인근 상권의 경우 주차 공간이 부족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현재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에 도서관이 들어설 경우 주차 공간이 부족해진다는 겁니다. 이곳은 중앙도서관이 들어설 부지입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이 되면 발 디딜 틈 없이 차로 가득 차게 됩니다. 따라서 중앙도서관이 들어설 경우 이 많은 차들이 갈 곳을 잃게 돼 불법 주차가 늘어난다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음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현재 부지의 경우 근처의 술집과 노래방 등 유흥시설이 영업 중이어서 야간에 도서관 이용 시 소음에 따른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근처 호수공원에선 다양한 공연과 집회가 열려 각종 소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호수공원 부지 자체들이 다들 유흥가나 마사지샵, 노래방처럼 밤에 즐길 수 있는 유흥가 시설로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밤에 많이 시끄럽다 보니까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서산시는 중앙도서관의 입지를 전면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현재 부지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도서관 관련 용역을 중단하고 도서관 입지를 다시 정할 방침입니다. 새로운 부지가 선정될 경우 도서관은 당초 계획보다 4년 늦어진 2028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 적합한 환경에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소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시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장소의 적합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 서산중앙도서관. 서산시는 7월 안으로 도서관 부지 재검토를 마무리하고 부지 변경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예산군의 인구가 13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군 인구는 지난해 5월 7만 8천여 명을 기록한 이후 13개월 동안 꾸준하게 증가해 지난달 말 8만 1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예산군은 내포 신도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전입 증가를 인구 유입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했는데요. 군은 올해를 인구 증가의 원년으로 삼고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 등 전입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전력, 차량용 반도체 세계 1위 기업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충남도는 7일 도청에서 독일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와 상생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요. 두 기관은 신재생에너지 기술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신재생에너지 수익 모델을 구축하고 스타트업 발굴과 인재 육성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태안에서 해상 오염 사고가 발생해 해경이 긴급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저녁 7시 50분쯤 신진항에 계류 중인 29톤급 어선에서 기름이 바다로 흘러나와 긴급 방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수리를 위해 임시 계류한 선박이 간조시 기울어지면서 연료가 역류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한국이 안보리에 재진입한 것은 지난 2013년에서 2014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비상임 이사국이 됨에 따라 한국은 안보리의 한반도 현안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안보리에서 미국과 일본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높아졌는데요. 한국은 미국과 중국 간 대립 속에 대중수출 감소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20년 가까이 중국은 한국의 수출 시장 1위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에서 5월 사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액은 49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3%나 감소했습니다. 동북아 국제정서에서 갈등과 대립이 심해지면서 무역 비중이 높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보리에 들어간다고 해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갑자기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중무역 적자를 다시 흑자로 바꿀 수 있도록 경제적 협력의 폭을 넓혀나갈 수 있는 방안은 고민해야 합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당진시가 방문 건강관리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당진시민 건강지킴이를 구성해 운영합니다. 네, 당진시 보건소 장미경 방문건강팀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당진시 보건소 방문건강팀장 장미경입니다. 예, 먼저 당진시민 건강지킴이 이게 어떤 건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당진시민 건강지킴이는 방문건강 사업을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부서 간 칸막이를 낮춰 보건 분야와 복지 분야의 효율적인 연계를 이뤄내기 위해 운영 중으로 총 79명의 방문건강관리 사업 관련 담당자로 구성되었습니다. 네, 지난 2일에 발대식과 함께 역량 강화 교육도 진행됐다고 들었는데요. 이 내용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당진시가 지난 2일 당진시 보건소에서 당진시민 건강지킴이 발대식과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발대식에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무부서와 읍면동,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 담당자 등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대표자의 선언문 낭독이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보건복지 연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자 다짐했습니다. 또한 발대식에 이어서 서울대학교 지역사회 간호학 윤주영 교수님을 강사로 초빙해 지역사회 돌봄과 방문건강관리 정책 방향, 그리고 지역사회 노인의 건강관리의 중요성 등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이번 당진시민 건강지킴이 운영을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시민들의 건강은 당진시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와 업무 공유 등 부서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맞춤형 지역사회 건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당진시 보건소 장미경 팀장이었습니다. 안익태 작곡의 애국가 1935년도쯤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죠. 부산 기장에서는 조국 독립을 염원하며 1914년에 만들어 부른 애국의 노래가 있습니다. 네, 아쉽게도 가사만 남아있고 어떻게 불렀는지 음은 남아있지가 않은데요. 최근에 기장 국민들이 애국의 노래를 재탄생시켰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익숙한 반주에 노랫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꿈을 깨세로 시작하는 이 노래는 애국가보다 20여 년 앞서 1914년 기장에서 만들어진 애국의 노래입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을 향한 열망이 담긴 이 가사는 원고지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기장 시민대학 수강생들은 가사만 남아있던 애국의 노래에 음을 붙여
역사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악보까지 만들어서 가사를 다 여기 운율을 맞춰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저한테도 외국의 힘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하는 감동을 받으면서 기장초등학교 교사였던 박우돌 선생이 쓴 애국의 노래는 당시 기장 최초의 여학교로 알려진 명정의숙에서 불렸습니다. 명정의숙의 교장이자 기장 광복회 총무로 알려진 박세현 독립운동가의 건국 훈장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 1980년대에 첫 공개됐습니다. 공식적인 애국가가 나오기 전 각 지역에서 다양한 가사와 형식의 애국가가 있었지만 기장의 이 노래는 더욱 특별합니다. 1919년 기장 만세 사건에 참여한 명정의숙 여학생 40여 명의 얼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기장에서 항일운동에서는 정복을 받아서는 기마침 하는 데가 없었죠. 30년 앞서서 기장에서 독립운동했다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전국에 좀 파급돼서 기장 사람들이 과거에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노래로 기장에서 불렀다 하는 것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독립운동가 45명을 배출한 기장에 울려 퍼졌던 애국의 노래. 100년이 지난 지금 기장 국민의 목소리로 다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보영입니다. 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